박세리.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저기 그 흑인 여자애. 혹은 우와 덩치 진짜 크다. 29 파티시에라는 어엿한 직업을 가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이름 대신 외피로 먼저 규정했다. 초콜릿 빛깔의 피부와 풍만한, 아니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풍만한 몸매는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꼬리표였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숱한 말들.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악의를 담아 날아와 박히던 말들. 그녀는 그 말들에 무뎌지려 애썼지만 흉터는 아물지 않고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오늘 세리는 또 한 번의 심판대 앞에 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 20층에 위치한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운. 이곳에서 새로운 디저트 개발자를 뽑는다는 공고는 세리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작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SNS를 통해 간간히 개인 주문을 받는 것이 그녀의 경력 전부였다. 박세리라는 이름 석자보다 그녀의 외모가 먼저 평가받는 세상에서 정규직이라는 목표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면접실 문을 열었다.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면접관석 중앙에는 가운의 총괄 셰프이자 오너인 한지훈이 앉아 있었다. 날카롭게 각진 턱선과 서늘한 눈빛,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슈트 차림은 그가 얼마나 완벽주의적이고 까다로운 인물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시선이 세리의 이력서와 그녀의 얼굴, 그리고 전신을 차례로 훑었다. 세리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해부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박세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력서에 보니 전통 한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군요. 세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또렷하게 대답하려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 디저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더한다면 세계적인 디저트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지원자, 최윤아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누가 봐도 강남 미인의 전형이었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가녀린 몸매, 최신 유행으로 한껏 멋을 낸 옷차림. 그녀는 세리와는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었다. 윤아는 마치 세리의 말이 우습다는 듯 입술을 비틀며 지훈에게 교태 섞인 미소를 보냈다. 세리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이런 일은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지훈은 윤아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세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본인이 생각하는 박세리 씨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가온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세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끌어올렸다.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투박하고 잊혀가는 우리 전통의 맛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디저트에는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진심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가온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지훈은 잠시 세리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처음의 냉랭함보다는 아주 약간의 호기심 같은 것이 스치는 듯도 했다. 실기 테스트 주제는 봄의 설렘이었다. 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윤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급 프랑스산 딸기와 발로나 초콜릿, 식용 금가루 등을 꺼내놓으며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했고 만들어지는 디저트들은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났다. 반면 세리는 조용히 자신의 보따리를 풀었다. 강화도 쑥, 해풍 맞은 어린 쑥이었다. 그리고 진달래 꽃잎 몇 점, 직접 담근 딸기청, 그리고 국산 팥. 윤아의 재료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세리의 손길은 마치 마법과 같았다. 쑥은 향긋한 크림으로 변신했고 팥은 부드러운 무스로, 딸기청은 투명한 젤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작은 유리잔에 층층이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연분홍 진달래 꽃잎을 살포시 얹었다. 봄날의 꿈이라는 이름의 디저트였다. 심사 시간이 다가왔다. 유나가 먼저 자신의 디저트를 선보였다. 첫사랑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딸기 초콜릿 무스 케이크. 화려한 장식과 달콤한 향기는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다음은 세리의 차례. 그녀의 소박한 유리잔 디저트는 유나의 것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몇몇 심사위원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름이 봄날의 꿈이라고요? 한 심사위원이 미심쩍은 듯 물었다. 세리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다. 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강인함, 그리고 수줍게 피어나는 봄꽃의 설렘을 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 입 드시면 입안 가득 봄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시식에 나선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작은 스푼으로 세리의 디저트를 조심스럽게 떠서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잠시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뒤따라 시식을 시작했다. 처음에 미심쩍은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변해갔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맛이군요.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렸다. 쑥의 쌉싸름함과 딸기의 상큼함, 밭의 부드러움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최유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었다. 결과 발표 시간.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 실기 테스트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은 박세리 씨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물론 최유나 씨의 디저트도 훌륭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나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나무랄 데가 없었죠. 하지만 박세리 씨의 디저트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맛을 넘어선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온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우는 세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박세리 씨, 내일부터 가온의 디저트 개발팀 정식 파티시에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세리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수없이 문전박대당하고 개입,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절망해야 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온에서의 첫날, 세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장품을 꺼내 서툰 솜씨로 화장도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최대한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풍만한 몸은 어쩔 수 없이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었다. 따가운 시선, 노골적인 헛기침 소리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가온의 정식 파티시의 박세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가온의 주방은 전쟁터와 같았다. 날카로운 칼소리, 뜨거운 불길, 쉴 새 없이 오가는 지시와 고함. 세리는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익숙한 주방의 공기의 편안함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하지만 최유나의 존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나는 세리가 정식 파티시에로 채용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 했다. 어머, 세리 씨, 그런 투박한 방식으로 재료를 손질하면 어떡해요? 여긴 동네 빵집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걸 제대로 구현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죠. 안 그래요, 세리 씨? 그녀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동료들 역시 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세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나 눈에 띄는 이물질이 된 것 같기도 했다. 한지훈은 그런 세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편애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셰프들보다 더 엄격하고 냉정하게 그녀의 결과물을 평가했다. 하지만 세리는 알고 있었다.
그의 냉철함 뒤에는 그녀의 성장을 바라는 진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가끔 던지는 박세리 씨, 당신의 디저트에는 당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잃지 마십시오라는 한마디는 어떤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가온의 단골인 유명 음식 칼럼니스트가 방문했다. 그는 지훈에게 새로운 디저트 셰프가 들어왔다면서요?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던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군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세리를 불렀다. 세리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디저트 달빛 머금은 쑥깬떡 티라미수를 자신있게 선보였다. 쑥의 향긋함과 마스카포네 치즈의 부드러움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저트였다. 칼럼니스트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맛이군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 디저트를 만든 분이 바로? 그의 시선이 세리에게 향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세리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칼럼니스트는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합니다. 박세리 셰프님. 당신의 재능은 정말 놀랍군요. 앞으로 한국 디저트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 같습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지만 세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만약 자신이 전형적인 미녀 파티시에였다면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도 더 열광적이고 더 과장된 칭찬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디저트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세리에 대한 주방 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거나 수군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다가와 디저트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논하기도 했다. 최윤아만이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멀리했지만 그것조차 이제 세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세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세리 씨,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국제 디저트 페스티벌에 가온의 대표로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제적인 규모의 디저트 페스티벌. 전 세계의 유명 파티시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꿈의 무대였다. 그런 곳에 자신이 가온의 대표로 참가하다니. 제가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세리 씨입니다. 당신의 디저트는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홍보팀과 마케팅 부서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셰프님, 박세리 씨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레스토랑의 얼굴로 내보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를 생각하면 최윤아 씨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노골적이었다. 결국 실력보다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최윤아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했다. 그녀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페스티벌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뒤로는 세리가 과거의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사례들을 흘리며 그녀의 자격에 대해 흠집을 내기도 했다. 세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또다시 외모라는 벽에 가로막히는 것인가?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박세리 씨,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디저트로 모든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가온의 이름으로, 아니 박세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지훈은 이사회를 설득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세리를 페스티벌 대표로 확정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세리는 그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페스티벌 준비 기간은 전쟁과 같았다. 세리는 밤낮 없이 새로운 디저트 개발에 몰두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서양의 디저트 기법을 결합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디저트를 구상했다. 막걸리 효모로 발효시킨 브리오슈, 된장 캐러멜 소스를 곁들인 아이스크림, 고추장으로 풍미를 더한 초콜릿 가나슈. 그녀의 아이디어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윤아의 방해 공작도 더욱 치밀해졌다.
그녀는 세리가 주문한 중요한 해외 식자재가 통관되지 못하도록 손을 쓰거나 세리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레시피 노트를 훔쳐보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리는 이미 그런 방해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고 오직 디저트 개발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페스티벌 당일,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파티시에들과 수만 명의 관중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다. 그녀의 시연 차례가 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그녀가 만드는 디저트의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세리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아 영어로 자신의 디저트 철학을 설명했다. 저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고 믿습니다. 제 디저트에는 제 삶의 이야기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맛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발효, 시간의 예술이라는 이름의 코스 디저트는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된장, 고추장, 막걸리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재료들이 서양 디저트와 만나 상상 이상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선보인 숨쉬는 항아리라는 이름의 디저트. 작은 항아리 모양의 초콜릿 안에 막걸리 크림과 곶감 콤포트를 채우고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항아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한 연출을 한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시상식.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사회자가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5회 서울 국제 디저트 페스티벌 영예의 대상은 대한민국 가온의 박세리 셰프입니다. 폭죽이 터지고 세리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 멀리 한지훈이 세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페스티벌 대상 수상은 박세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 피부의 뚱뚱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가 인정한 천재 파티시에 박세리였다.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가오는 그녀 덕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최윤아는 페스티벌 이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세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얼룩진 과거뿐이었다. 세리는 여전히 가온의 주방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디저트 개발을 넘어 후배 양성과 한국 디저트의 세계화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외모나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셰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냈다. 한지훈과는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가장 깊은 이해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 더 끈끈하고 아름다운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었고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 늦은 밤 페스티벌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훈이 직접 준비한 와인과 세리가 만든 작은 케이크.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세리 씨, 지훈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예요. 세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셰프님이야말로 제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셰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리는 문득 생각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용기와 열정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달콤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쌉싸름하고 때로는 눈물겹겠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맛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